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은 미국 대통령 선거의 날입니다. 치열한 선거전을 지켜봐온 대부분의 미국민들은 좋은 후보를 뽑는다는 생각보다는 상대 후보가 안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보 투표를 하겠다는 여론이 보여지는 추세입니다. 과연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될지 그 어느 때보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맹추격을 벌이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벌어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과 트럼프의 전국 지지율 격차는 대선 개입 논란을 빚는 연방수사국의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 재수사 변수가 강타하면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의 박빙 양상으로 급변했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무장관 시절 사설 이메일로 비밀이 포함된 국가 공문서를 주고받은 이메일 스캔들의 재수사로 클린턴의 비호감 이미지가 다시 부각되면서 대선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선거의 향방을 좌우하는 경합주가 트럼프 쪽으로 기울면서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선거인단 확보 경쟁에서도 클린턴의 기세가 상당히 꺾이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 단위 추적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클린턴과 트럼프는 46% 동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29일 클린턴의 2%포인트 우세, 30일 1%포인트 우세에서 어젠 트럼프 1%포인트 역전에 이은 그야말로 박빙의 혼전입니다. 특히 정직하고 믿을 만한 후보에 트럼프를 꼽은 비율은 46%에 달한 반면 클린턴은 38%에 그쳤습니다. 실제 승패의 열쇠를 진 선거인단 경쟁의 흐름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지난달 29일 272명으로 매직 넘버를 넘겼지만 이메일 재수사 여파가 확산한 30일부터 서서히 감소해 오늘 현재 246명으로 상당히 줄어든 양상입니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플로리다 등 10개 주가 아직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경합주로 꼽히고 있지만 플로리다, 오하이오 등은 이미 트럼프로 기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가 확보한 선거인단은 29일 126명에서 30일 이후 164명으로 늘어나 엿새를 앞둔 미 대선의 향방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뿐 아니라 수많은 지역 선출직을 뽑는 자리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본선거 참여를 돕는 선거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에 나섰습니다. 이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월 8일 대통령 선거. 이날은 각 지역의 선출직 공무원 역시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날입니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이해하기 힘들어 선거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을 위해 시민참여센터에선 2016년 뉴욕 뉴저지 선거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투표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희들이 좀 만들어갖고 우리 커뮤니티에 배포를 하니까 보시고 미리 예습해서 투표장에 가서 사표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뉴욕주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선출직 판사 선거가 실시되고 이 중 한인 후보는 주 하원 40선거구 론김 현 의원과 뉴욕시 민사법원 맨해튼 4선거구 선출직 판사 후보 주디 김 변호사로 2명입니다. 뉴저지는 연방 하원, 카운티 선출직, 그리고 각 타운별 시 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뉴저지 버겐 카운티에는 한인 후보가 무려 6명이라 한인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동포들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북부 버겐 카운티를 포함한 뉴저지에서 두 번째로 한인 인구가 많은 5지역구가 되어 있습니다. 스캇 가렛 의원과 자시 갈하이머 의원 지금 박빙의 승부를 가리고 있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관해서 큰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는 뉴욕주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뉴저지는 오후 8시까지 가능하고 참여가 어려울 때는 투표일 전까지 자신이 사는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는 시민참여센터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K 뉴스 이보현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현행 0.25에서 0.50%의 기준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금리 동결은 연준이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을 감안했다는 분석입니다. 12월 금리 인상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2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현 기준 금리를 0.25%에서 0.5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매번 회의 때 다음 회의라는 표현으로 금리 인상 시점을 예고했지만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 열린 7차례 회의 연속 동결입니다. 연준이 대통령 선거를 엿새 앞둔 시점에서의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껴 이같이 결정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기준 금리 인상 근거는 강화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그러나 당분간 연준의 목표를 향한 계속된 진척을 보여주는 일부 추가 증거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대선을 앞두고 기준 금리를 유지했지만 경제가 동력을 쌓고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경제 실적이나 금융시장의 상황이 심각하게 악화하지 않는 한 12월 13일, 14일 열리는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지난 주말 퀸즈 칼리지에서 열렸습니다.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 전통 음식들이 소개됐으며 여러 악조건으로 인한 파행 우려 속에서도 비교적 순조롭게 치러졌습니다. 이보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신나는 잔치 한마당이 벌어졌습니다. 올해로 30년이 넘은 미동부 한인의 축제, 미동부 추석 대잔치가 뉴욕 한인 청과협회 주최로 지난 주말 치러졌습니다. 한진 물류 사태로 인해 행사가 3주가량 늦어졌고 행사 직전까지 기상 문제가 지적돼 파행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행사장을 찾은 김기환 뉴욕 총영사는 추석 대잔치를 통해 2세 한인들과 현지인에게 우리의 전통 문화를 알리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2세대한테 우리 한국과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러한 중요한 행사이고 또 현지 뉴요커들에게도 우리 한국의 문화의 정수를 알리는 그러한 좋은 행사입니다. 일요일 오후 열린 공식 행사엔 뉴욕 일원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해 미 동부 한인의 축제를 함께했습니다. We're so happy to once again join together all throughout New York City to celebrate Chuseok within the Korean community, but also with many people who come to this festival and learn about Korean culture and cuisine for the very first time. I'm proud today to bring my son. My husband is Korean, and so we're excited to celebrate with our community. 잔치엔 다채로운 공연과 한국 전통 음식이 준비돼 인근 주민들에게 만족스러운 먹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한인 봉사센터가 43주년 연례 만찬 개최를 알렸습니다. 이번 만찬은 고귀한 정신 받들어를 주제로 KCS는 다양한 분야에서 한인 사회에 공헌한 1세대 한인들의 정신을 기리며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보연 기자입니다. 고귀한 정신 받들어 43주년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 갈라의 주제입니다. 동포사회를 위해 봉사해온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가 오는 18일 뉴욕 맨해튼 메트로폴리탄 파빌리온에서 연례 만찬을 열고 그간 한인들을 위해 힘써온 1세대 한인들의 노고와 정신을 기리고 2세, 3세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정말 저희가 기리고 또 2세들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한인 사회에 조금 더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나아가자. 올해 KCS 연례만찬 수상자는 비전상의 고 안휘일 보고파 그룹 회장, 봉사상의 윤영재 KCS 100년 기획위원 회장으로 2명입니다. 김광석 KCS 회장은 올해 회관 확대 이전을 위해 애쓴 공적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수상자를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금년에는 그 팀이 Building Our Legacy 해서 이제 커뮤니티에서 정말 수고하신 분들 뽑다 보니까 딱 2분을 제가 선정을 했어요. 만찬 기조 연설자로는
데이비드 패터슨 뉴욕주 전 주지사가 나서고 한국에서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연예인 션 씨가 특별 초대 손님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뉴욕 일원 부루 한인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오는 6일 열립니다. 행사를 주최해온 우병만 목사는 암 투병 중에서도 올해 행사를 준비해 주위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쌀쌀해진 가슴을 훈훈하게 만드는 사랑 나눔이 올해도 이어집니다. 9회째를 맞은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플러싱 156가 H마트 앞에서 오는 6일 오후 3시 열립니다. 암투병을 하면서도 행사를 준비한 교회 일보 우병만 목사는 사랑의 쌀을 나누는 정신을 나눴습니다. 중증 장애와 아이들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함께 더욱더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 목사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쌀 8천여 포대를 이웃들에게 증정했고 올해 역시 어려운 이웃 1,000명에게 모두 1,000포대의 쌀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쌀을 증정받길 원하는 한인들은 11월 4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플러싱 156가 H마트 입구 앞에서 쌀 교환 쿠폰을 발급받은 뒤 행사 당일 같은 장소에서 쌀을 1인당 한 포대씩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세계 진출은 스포츠 분야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아 자동차는 NBA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를 받아 브랜드 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데요. 본사 취재진이 스포츠 마케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보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치러진 뉴욕 닉스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가 열린 맨하탄 메디슨 스퀘어 가든 곳곳에서 기아 자동차 로고가 쉽게 눈에 띕니다. 기아차는 지난 2007년부터 벌써 10년째 NBA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를 맡아 뉴욕 닉스 등 12개 농구팀을 공식 후원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실용성을 앞세워 젊은 세대와 서민층의 호응을 얻고 있는 기아차의 브랜드가 대중 스포츠인 NBA의 이미지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광고 효과가 크다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NBA의 자동차 부문 독점 스폰서의 지위를 활용한 각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함으로써요. 저희들이 판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K7으로 잘 알려진 2017년 카덴자가 얼마 전 출시됐고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 미국 시장엔 11월 중순이 돼야 각 지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아차는 내년 상반기에 획기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 고연비를 갖춘 소형 컴팩트 세단 니로를 출시해 친환경 차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채널 K 뉴스 이보현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주 난방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년에 $650의 난방비와 최대 $3,000의 난방 장비 교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론킴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뉴욕주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대행 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이어집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수입 기준에 맞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난방비를 보조해주는 프로그램으로 1년에 최대 $650의 난방비와 최대 $3,000의 난방장치 교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 한인은 론킴 의원 플러싱 사무실에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방문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은 1인 기준 월 총수입이 $2,300, 2인 $3,007, 3인의 경우 $3,715이며 4인이면 $4,423 등입니다. 신청인들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고 준비 서류는 렌트에 난방비가 포함됐다는 건물주의 편지, 지난 4주간의 수입 명세서, 은행 계좌, 그리고 아이디 복사본 등입니다.
론킴 의원은 한인들이 연방정부의 도움을 최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1월에서 3월은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기간입니다. 시 보건국에서도 50세 이상 성인이나 6개월에서 23개월 된 유아, 널싱홈 거주자, 임산부, 당뇨나 폐질환, 천식이나 심장병 등을 겪고 있는 환자 등은 반드시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독감은 대부분 지독한 감기 정도로 여기지만 해마다 치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 접종은 월그린이나 CVS 등 체인 약국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